한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전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그렇죠.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러면 결국은 사회 인프라를 만드는 곳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 어떤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전략적으로 사실 모으는 지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거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도시 전략이나 비전이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적으로도 봐야 되고 문화적으로도 봐야 되고 커뮤니티 개념도 이해해야 되고 지역 레가시도 이해해야 되고 그걸 결집시키는 힘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안 되면 근데 아까 뭐 극단적으로는 뭐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상관없는 그 극단이 유지되면 결국 이게 지자체가 국가로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국가 경영 문제가 악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세금이 안 들어오고 뭐 사회 인프라가 점점 줄고 그냥 특정 메트로폴리스 인프라만 가득 차고 도시국가 형태로 끝나고 그러는 경우에는 결국 또 인구가 유출될 수 있죠. 저희도. 그럼 우리 이렇게 갑갑한 메트로에서 못 살겠어. 나는 나갈 거야. 근데 지역에서는 인프라가 전혀 없으니 살 수 없네. 싱가포르 가서 살아야 되겠어. 캐나다 살아가겠어. 이게 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실제로 어젠가 본 뉴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캐나다랑 싱가포르랑 미국 정도가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유입되고 대부분은 이제 나가려고 하고. 충분히 이게 가능한 얘기죠. 사실은. 특히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그 일본도 보면 경향을 보면 교육 투자가 엄청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 투자가 그거 중요한 얘기네. 교육 투자. 좋은 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 인재들이 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요새 대한민국 교육 이슈가 많은데 근데 교육 투자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대학원 교수이긴 하지만 교육 투자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지역마다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교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교육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뭐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프로그램화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랑 했던 지역은 어떻게 브랜딩 되는가 그것도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옛날에 뭐 같이 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그게 지역에 약간 바탕이 되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변화가 또 받아들여지고 이런 지역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을 어떻게 잘 결합시켜서 또 지역 주민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달하느냐 그리고 지역의 번영을 위해서 이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그거는 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또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한계가 있으니까 왜냐면 공무원분들은 또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인력이 정해져 있고 또 이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마다 레가시를 어떻게 찾아내고 주민들의 소스를 어떻게 찾아내고 주민들을 커뮤니티화 시켜서 그걸 교육시키거나 이벤트화 시키거나 하는 것들은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문제로 내는 것들인데 이제 일본의 한 다케오 서점이나 지방에 있는 다케오 도서관인데 다케오 도서관. 다케오 시의 시 도서관이죠. 여기를 스타야 서점이 운영을 위탁을 하고 스타벅스가 들어가서 이렇게 멋있는 건축물에서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 중에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다케오시는 다케오 시고 그죠? 시가 작은 소도시인가요? 네, 소도시입니다. 그 사가현이 있거든요. 큐슈가 큰 섬. 큐슈. 그 안에 사가현이 있고. 사가현. 그 안에 다케오 시가 있어요. 아주 작은 다케오 시. 요 시의 시립 도서관을 쯔따야라는 일본에서 가장 잘 한다는 서점 체인이죠. 체인이죠. 서점 체인이 운영 대행을 하고 거기에 스타벅스를 입점시킨 경우, 그죠? 이게 지속 가능한가? 지속 가능한가? 라는 이제 질문. 지속 가능한가? 안 할 것 같긴 한데. 1차적으로는 정말 이거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고 시민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런 뭐 퀄리티라고 할까요? 이런 공간과 서비스를 향유할 곳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없었으니까 뭐 몰려들고 즐기는데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래서 결국은 운영 위탁이라는 거는 세금으로 위탁
그러니까 세금을 주고 네. 운영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돈을 써서 커피를 마셔. 네. 스타벅스의 수익은 어디로 가나? 네. 스타벅스로 가겠죠. 스타벅스 네. 본사로 가겠죠. 네. 스타야 서점의 수익도 스타야 본사로 가겠죠. 근데 네. 그게 다케오 시에 없으면 네. 결국은 시민들이 쓴 이제 재화가 왜 다른 지자체로 유출되는 거잖아요.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네. 쓰더라도 네. 결국 다케오 시 안에서의 재정으로 남아서 레가시로 남는 형태가 아니라 요거는 사실 트렌드에 가까운 네. 비즈니스 영역이잖아요. 네. 지금 쯔따야와 스타벅스는 네. 이들이 언제까지나 영속할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자금은 다 다시 또 외부로 유출되는 케이스, 이후에 지속 가능의 이슈가 네.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래서 네네. 이런 지자체 어떤 경영 문제라는 관점을 봤을 때, 그러니까 되게 단기적으로 우리 동네를 띄울 거야라고 생각하면 네. 한국에서도 사실 스타벅스 효과라고 해서 스타벅스 그쵸. DT 들어오면은 네. 그 동네는 살아라고 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부동산 관점에서는 부동산 그럴 수 관점에서는 일부 있을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네. 어떤 지역의 어떤 선순환 구조라든지 좀 건전한 경영 상태를 보면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순환 관점에서 지역에서 나가는 돈은 최대한 줄이면 네. 지역 안에서 쓰고 네. 근데 지역 내 수요를 늘리려면 결국 외부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네. 그거를 그냥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고 이것들이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요거를 이제 요즘 우리가 그냥 자주 쓰는 키워드로 보면 지역에 있는 자원을 어쨌든 활용한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상점을 찾아서 쓰는 거 당연히 필요한데 외부에서 사람들 데려오기 위한 어떤 브랜딩이나 그렇죠. 마케팅도 네. 이제 지역 차원에서 네. 도시 차원에서 필요하고 네. 요즘은 돌리는 거 관련해서는 마을 호텔이라는 개념이 마을 네, 호텔. 있어요. 네. 네네. 마을 호텔이 네. 뭔가요? 그러니까 수직 호텔이라고 네. 하면 기존의 호텔은 안에서 밥도 먹고 네. 쉬고 뭐 수영장도 가고 네네. 뭐 씻고 뭐 스파도 하고 그렇죠. 뭐 회의도 하고 네. 근데 그거를 지역에 있는 다양한 거점들에서 나눠서 하는 거죠. 오늘 이 집에서 자지만 아침은 옆집 가게에서 먹고 목욕은 동네 목욕탕에서 하고 뭐 회의는 또 어디 다른 공간에서 하고 그게 현존하는 모델인가요? 마을 네, 호텔이? 그게 이제 원래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개념 알베르고 네. 디푸조라는 건데 네. 실제로 서촌에서도 서촌유희라는 브랜드로 아마 지랩이나 스테이플리오 쪽에서 운영하고 계시고 공주의 재민천에서도 마을 스테이라는 브랜드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공주의 재민천이라는 천이 네. 있는데 네. 그 주변에 이제 영업자들이 네. 계시니까 네. 그분들이 스테이 하시는 분들이 네. 있고 그 옆에 밥 먹는데 네. 술 먹는데 뭐 목욕하는데 네. 이런 거를 연결을 네. 해서 네. 그걸 마을 호텔로 쓴다는 거죠. 네, 그거 자체가 마을 관광이 되고 마을 관광이 네. 되고 그건 굉장히 좋은 네. 개념인 것 같아요. 공주는 조금 재미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게 네. 그 처음에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그냥 네. 본인의 자영업으로 네, 한옥 네. 게스트하우스를 했는데 네. 관광객들이 와서 묵으려면 결국은 동네에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렇게 좋은 컨텐츠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동네에 청년이 오픈한 카페 가서 막 대화도 하고 네. 뭐 그러니까 SNS에 네. 공주 너무 좋은데 누가 와서 책방 했으면 좋겠다, 네. 베이커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계속 발신하니까 나중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오픈하기도 하고 이제는 뭐 술집 밤에 있는 술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뭐 청년마을 같은 거 해서 와서 머문 사람 중에 잘 맞는 사람 그런 창업 팝업 같은 것도 본인이 이제 약간 육성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모델이 좀 만들어졌으니까 네. 외국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좀 시차를 오잖아요. 네. 그럼 이건 아예 마을 연수원이다 라고 해서 뭐 강의도 하고 막 투어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자생적 커뮤니티가 네. 생겨서 커뮤니티 프로그램까지 구축을 네.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이 관에서도 그런 뭔가 협력이 들어오나요?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뭐를 지시하거나 한 건 없는 것 같고 아마 그 많은 사업들 중에 뭐 일부는 뭐 시의 어떤 사업과 연결해서 보조 사업을 하거나 뭐 중앙부처의 청년마을 사업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따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좋은 진짜 모델인 네.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지역의 관광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지역에 그냥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무시한 채로 네. 관광을 뭐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가 네.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단위의 관광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마을 호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놔서 확장하는 개념이 네. 되면 되니까 네. 그건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네. 굉장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뭔가 뭐 꼭 행정이 그런 그림을 다 짜고 움직여도 되지만 사실은 지역에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있으면 네. 각 플레이어의 관심사별로 레이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엮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럼요. 되게 컨텐츠가 풍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은 지역 행정은 요새 보면 저희 마이서브에 있는 일들이랑 비슷한 게 뭐냐면 꿰매는 거, 꿰는 거. 네네.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게 저희 쪽 업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쪽이 가진 자산과 저쪽이 가진 자산을 잘 교환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션을 잘 해주거든요. 이 사람이 이만큼 가졌으면 저 사람이 저만큼 가졌는데 여기 이쪽에 필요한 것 같아. 그럼 연결해 주는 거. 그걸 생각하면 요새 지역의 행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이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레이어를 잘 엮기만 해도 근데 그 진짜 발품도 많이 필요하고 관점도 필요하고 어떻게 그걸 이해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게 아마 지방 행정가들이 또 트레이닝 받아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네. 이제 뭐 약간 비슷한 얘기이지만 그래서 뭐 도시 차원에서도 이제 뭐 로컬이 왜 중요해졌냐 봤을 때 이 옛날에는 세계 도시끼리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세계화 과정에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국제 표준이 다 끝났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다른 걸 찾는 시대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동네도 다 다르게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도 도시를 찍고 가는 게 아니고 동네를 찍고 가고 맞아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원하는 건 사실은 이런 힙한 스토어는 1차원적인 거고 사실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동네 사람이 된 것처럼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관광이니까 근데 사람이 죽어도 결국은 그 동네 사람이 돼서 사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 로컬화가 선진국들이 더 빨리 진행되잖아요. 그럼 그 동네 패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도 뭐 홍대와 성수동만 해도 많이 사람들 패션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들이 이제 동네 어떤 컨텐츠들이나 뭐 자원들이나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면 또 브랜딩으로 연결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 딱 이렇게 구축이 된다는 건 사실은 또 이게 약간 선진형인 거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구축이 되고 그걸 유지돼서 정체성을 가진다는 거. 근데 그게 우리도 그 단락에 지금 이제 시작한 거네요. 결국 저희도 선진국이긴 한다 보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도 다양해지고.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요소들인 것 같아서 사실 이 사진을 모았어요. 이게 다 파리, 뉴욕, 일본, 서울. 아 그렇군요. 있던 어떤 그린이랑 어떤 조명과 맞아요. 어떤 야외 테라스와 카페와 이런 요소들. 사람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내 일상에 이게 있는 것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일상에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살 것이냐는 사실 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살다 보면 그죠? 내가 정말 공업단지 옆에 살 거냐 직주 근접을 위해서 아니면 좀 떨어져서라도 내 아이와 내 가족이 좀 여유로운 평상시 내지는 주말을 보낼 수 있는 공간에 가서 살 거냐라고 판단하는 거는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고 있긴 하죠 우리도.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제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 게 사례? 이제 일본 도쿄의 미나미 이키부쿠로 공원 사례인데요. 이제 공원에 저 카페가 있고 뒤에는 오피스가 있는데 사실 그 바로 앞에는 약간 술집이나 호텔들이 있던 동네예요. 그래서 인구는 성수동이랑 좀 비슷할 거예요. 여기 인구가 30만. 근데 인구 밀도는 일본에서 꽤 높은 곳이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멸 가능성 도시가 발표될 때 도쿄 23구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특별시거든요. 도쿄도 자체는 경기도만큼 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소멸 가능성 도시 정리해서 보셨겠지만 여성과 아이가 반감되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러니까 데이터로 이들이 이제 들여다본 거죠. 데이터로 들여다봤더니 그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마포구랑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포랑 네. 네. 아 마포, 막 홍대 쪽? 네. 그러니까 젊을 때 상경을 해서 네. 대학에 진학하려고 네. 원룸으로 찾아온 학생들이 이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들의 여기 피크가 있는 거죠. 아 이케부쿠로예요 네. 이게? 요 이케부쿠로의 여기 전체가 이제 도시마구이고 네네. 동그라미 친데 여기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한 30, 40대가 되면서 이제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젊은이들이 1인 가구로 살기에는 좋은 곳이다. 근데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기에는 좋지 않아서 나간다. 되게 단순하게는 원룸이 너무 많아서 원룸 공실률이 되게 높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네. 그때 이제 아무래도 좀 대지진이나 뭐 이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기가 2014년이니까요. 그 원룸 2개에 벽을 부셔서 방을 키우는 제도 그런 거에 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만들고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네. 뭐 그런 되게 직접적인 주거 정책도 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아이들이랑 가족들이 여성들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자라고 하는 비전을 그리고 그거를 공원 같은 공공공간을 활용해서 하자. 어떤 전략을 만들고 실제로 이제 이런 가설들을 세운 거죠. 그 인구 밀도 제일 높은데 공원 면적은 인구당 공원 면적 가장 낮아서 이걸 높이는 것으로도 사람들의 어떤 생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가설들을 세우고 이제 이런 관계자들을 참여를 시킵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 도시마 회의라고 하는 도시마구의 회의라고 하는 그냥 진짜 민간 이벤트였어요. 네네. 이거는 한 건물 임대주택을 소유 관리하는 한 건물주가 자기네 건물에 이제 사람들 입주자들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좀 커뮤니티 이벤트 같은 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한 5명 정도. 근데 이 5명은 서로 카테고리가 다 달라. 뭐 공무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카페 주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5분 정도씩 자기 이야기를 하고 같이 그냥 네트워킹을 하는 이런 게 나중에 이 공원을 활용하는데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공원을 활용하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일본의 좀 특수성인 것 같은데 일본은 좀 장기화된 지주나 건물주나 상인회 문화가 있어서 결국 이들이 도시의 의사결정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시를 바꾸려면 하드웨어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걸 소유한 사람들 그래서 건물주나 상인회들이 이제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설득을 당하는 거죠. 당신의 건물을 지역을 위해서 쓰면 지역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네. 서로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같이 방향과 실행을 이제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공원을 재생을 하는데 이제 원래는 약간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다, 약간 슬럼화된 곳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었고. 아직 노숙자분들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어린이 놀이공원, 뭐 밤에. 그리고 이 지하에는 자전거 주차장들 넣어서 좀 입체 활용도 하고. 여기서 저는 좀 재밌게 본 거는 이 라시느라고 하는 카페인데. 이 라시느라는 카페는 요 이케부쿠로 주변에서 한 3-4개 정도 그 F&B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에요. 근데 여기는 공원을 운영하는 공원에 있는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를 뽑잖아요. 사업자를. 그때 이제 지역 소상공인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타벅스가 아니고 블루버틀도 아니고 지역 소상공인 중에 카페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응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저도 여러 지역에 가면 지역의 민간의 시선을 보면 되게 괜찮은 플레이어인데 행정에서는 일하기 껄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내셔널이나 글로벌 단위에서 보면은 아직 더 기회를 많이 받아야 되는 플레이어들도 많잖아요. 이제 뭔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
뭐 지역을 위한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네. 뭐 지역의 플레이를 키운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건 굉장히 잘 연결이 되는 영역이라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껄끄러워할 수도 있죠, 그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특혜 영역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쪽에서는 이렇게 한 거네요. 이케부쿠로는 꽤 그래도 그죠? 그런 도시인데. 네. 근데 어쨌든 일본은 그래도 이런 어떤 조직 체계, 의사결정 체계를 합의 형성하는 구조들을 잘 만들고 하니까 맞아요. 아마 형식적으로라도 네네네. 아까 말했던 상인회나 네. 건물주들이 같이 있는 네, 어떤 네. 협의회를 만들어놓고 맞아요. 네. 그 안에 이런 카페 사업자나 공간 운영자가 같이 들어가서 의결권을 하나씩 갖고 뭐 행정은 이제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뭐 하는 구조들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그 자생적인 어떤 사업자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지가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이런 것 같아서 뭐 얘기도 하고 거기서 상인들끼리 커뮤니티도 만들고 자기들 커뮤니티가 이벤트화돼서 그걸 공원을 활용하는 어떤 이벤트도 만들고 하는 이 구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지만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샘플링이 존재하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의 플레이어들을 합치는 역할들을 행정가나 아니면 민간에서도 그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아주 좋은 케이스지만 맞아요. 원인 어 밀리언 케이스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기다리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물론 자생적 커뮤니티가 제일 좋죠. 자생적 이벤트가 제일 좋고 근데 그거는 정말 하늘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영역에서 이 구조를 이해하고 이거 플러스 알파의 구조들을 찾아내서 뭔가 구조를 짜는 누군가가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지역관리회사처럼 공원 운영회사를 뽑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의 목적은 공원을 아무리 이쁘게 정비해도 제대로 쓰는 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시민들은 사용할 줄 모른다. 왜냐면 워낙 공원에서 뭐 하면 안 돼요. 금지사항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가도 하고 마르쉐도 하고 이런 일상적인 컨텐츠 비일상적인 회사가 컨텐츠. 있군요. 네, 이거는 이제 아마 운영 위탁 같은 식으로 입찰로 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그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계속 정기적으로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걸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조인트 벤처를 만들긴 했는데 이 중에 핵심 키맨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도시마 회의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발굴하는 일들을 해왔었고 그러니까 이벤트를 만들 때도 이제 마르쉐에 나올 지역 주체로 플레이어들을 알고 있고 지역 내 플레이어들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하니까 이게 되는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스트 잉크. 네스트라는 회사. 인코퍼레이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저는 이런 그러니까 로컬 브랜딩이라고 하니까 이런 슬로건 좋은 것 같아요. 일상을 극장으로. 그러니까 공원이 일상의 어떤 배경이 될 수 있게 자연스럽게 도시민의 삶에 어떤 자연스러운 무대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를 일상을 극장으로 라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제 아마 인터뷰에서 따온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의 기초 훈련. 이런 표현들. 라이프 스타일의 기초 훈련.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것으로서의 어떤 공원 이벤트. 맞아요. 누군가는 알지만 대다수는 모를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내 안에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초 훈련을 통해서 우리 도시는 우리 지역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 그래서 그게 배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유지하게 하는 것 되게 중요한 이런 이벤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리고 되게 여성 친화적인 이런 연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보셨지만 그러니까 뭐 아이들 유모차들이 뭐 주차되어 있는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는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는 굉장히 마케팅도 잘하는 회사군요. 그런 회사가 이제 들어간 게 하나고 네네네. 사실 성공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게 뭐 바로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 3년, 4년 지나면서 마르쉐 매출에도 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주변 상점들도 술집이나 모텔들이 많았던 곳인데 카페라든지 뭐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들어올 정도로 변화가 되고 지역의 상권 자체에 대한 정체성도 이걸 통해서 바뀌는 거네요. 우리 동네 라이프 스타일이 이거니까 맞춰서 상업용으로 바뀌어라. 결국은 이제 주변에서 보고 맞추는 거이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아까 그 노숙자분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가 시차에 갔을 때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노숙자들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근데 노숙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질문하는데 옆에. 근데 그냥 편안히 조용하게 그냥 계시는 거죠. 어차피 그분들의 생활 반경이었기 때문에 피해주지 않는다면 서로 불편하지 않는 거리간에서 그런 게 공존하는 것도 좀 재밌는 풍경이었던 것 같고. 그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뭔가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 완벽하다고 항상 저도 생각을 해요, 정말. 근데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 개인의 어떤 민간 플레이어들의 힘이나 운영 조직의 힘도 강하지만 처음에 이제 구청은 그들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구청을 신축하는 개발을 해서 뭐 이케부쿠를 바꾸겠다라는 플랜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운영 사업자들이 생기고 공원이 좋아진 거잖아요. 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개발로 마스터 플랜의 방향을 바꾸고 이제는 그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역에만 집중된 사람들을 동네로 걷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행정도 지역의 변화에 맞춰서 발전시키는 게 되게 좋다. 그 행정을 굉장히 유연하게 한 일본에서는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일본도 그렇게 행정이 유연한 편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인 케이스네요. 아마 이거는 국토교통청 같은 데서도 성공 사례로 계속 보고 있고. 일본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렇게 이제 위에서 또 오면 그런 이렇게 좀 틀이 좀 잡히게 움직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보통 구청장은 선출이지만 뭐 부청장 같은 경우는 파견을 오는 거거든요. 지명돼서 가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케이스이긴 한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최상의 긍정적인 케이스들이 시나리오들이 잘 짜맞춰진 케이스. 근데 이게 모든 영역에 존재할 수는 동일하게 존재하는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각 지역마다 어떤 지역의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지역의 레가시를 활용해서 커뮤니티를 빌딩업하고 그걸 결속시키고 또 그걸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고 그게 지속 가능하도록 그 플레이어들을 또 지속 가능한 플레이어들을 유치해서 가능하게 하고 하는 점들이네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충분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영역 아닐까. 이런 플레이어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어들을 꿰는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거기서 부족한 레이어들만 부족한 레이어 있는 플레이어들만 불러내서 유입을 시키는 거 그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요약을 한 거고. 이거 마지막으로 요약 한번 해주신 거군요. 로컬브랜딩.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가 우리 대표님하고 만나 뵈려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이쁘게 첫 화면으로 첫 화면으로 갖다 볼까요? 우리 이쁘게. 그래서 오늘 대표님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공무원분들한테 강의도 하고 또 로컬 씬에 계신 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해보면 저희 쪽에 그러니까 저희가 전시 컨벤션 이벤트라고 뭐 국제 전시, 상업 전시, 뭐 국제 이벤트, 국제 회의, 뭐 잼버리 같은 큰 규모 행사, 올림픽, 엑스포도 있지만 사실 그 메커니즘이 그걸 운영하고 기획하는 메커니즘이 사실은 거의 지역하고 지역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메커니즘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저희 업계가 뭐라 그러지? 매니지먼트를 A부터 Z까지 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막
기획부터 예산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결산하고 다시 결과를 분석하고 다시 왜냐면 매년 같은 행사를 반복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매년 이런 커뮤니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서 같이 하려면 저는 커뮤니티를 가장 세게 결속시키는 힘 중에 하나가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만드는 저희도 이 로컬 지역 재생에 대한 이슈들을 좀 고민을 하고 지역 재생에 대한 이슈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저희 쪽이랑 같이 고민을 해서 이 아까 그 레이어 중에 빠져있는 플레이어들을 채워넣고 뭘 하나의 오늘 일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일본어로 얘기하면 하나의 왁구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고민이 많아서 오늘 대표님 만나 뵙고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 쪽하고 만약에 고민을 같이 한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필요하겠다 우리한테는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 벌써 3시간째 했는데 근데 저도 이제 문화도시라든지 이런 키워드들 뭐 실제로 행사도 있고요. 그런 로컬 플레이어들이 모이는 행사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보고는 있지만 제가 잘 모르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컨텐츠, 이벤트 안에서는. 근데 실제로 제가 보는 도시의 어떤 이벤트는 너무 일회성인 약간 누가 이걸 와서 보지 하는 축제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게 진짜 주민들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다양하게 분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되게 쉽게 얘기를 하면 공기관이 필요한 것과 그 로컬이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딱 안 찾고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러프하게나마 정리를 하고 그걸 공공자금으로 축제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좋아할 수도 있지만 진짜 좋아하는 걸까 해서 또 갸우뚱하고 또 타지인들이 갔을 때는 좀 당혹스러운데? 라는 축제나 이벤트들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 재생에서 다시 한번 리스트럭처링 돼야 되는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도 그게 축제는 로컬에 어느 정도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로컬에서 지속 가능한 거니까. 근데 그게 뭔지에 대한 고민부터 그리고 그 커뮤니티와 어떻게 같이 가져갈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역할들이 저희한테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 것 같아요. 아까 그 BID 할 때 그런 타임스퀘어 앞에 있는 이벤트나 이런 진짜 뭐 꼭 음악 같은 것만 떠올리죠. 사람들이 축제라고 하는 그런 거 말고도 되게 일상적인 이벤트들에 대한 게 도시엔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뭐 번외 얘기지만 저희가 지역의 컨벤션 센터들의 특징이 다들 국제회의를 유치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사실 지역 컨벤션 센터의 굉장히 중요한 롤 중에 하나는 지역 커뮤니티 행사를 많이 만들고 지역 커뮤니티를 많이 빌드업해주고 탄탄하게 만들어서 내 커뮤니티나 내 지역이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거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도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장시간 아침부터 너무 장시간 고생해 주셨고 이런 얘기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좀 자주 이런 얘기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